밝게 웃는 실버 세대 챙겨보는 실버TV입니다. 재난지원금 받은 게 언제인지 벌써 가물가물하시죠? 막 그래서 충분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것 한두 개 정도는 마음속에 있던 것들, 그런 것들은 할 수 있는 금액이어서 아마 모두들 가벼운 마음으로 재난지원금을 편안한 마음으로 받으셨고 또 사용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외식이라든지 고기, 육류 소비, 그리고 안경점 등등이 어, 주요 소비처로 집계됐더군요. 음, 분명 우리 삶의 지난 한 달여 또 앞으로도 어, 좋은 추억으로 기억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반응이 잇따르다 보니까 정치하는 분들이 기본소득에 대한 그런 화두를 너도나도 꺼내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기본소득에 대해서 관심 가졌던 분들부터 예전에는 반대를 하셨다가 최근에 필요에 의해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기본소득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는 분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고 여러분들께 본인이 갖고 있는 기본소득에 대한 얘기를 여러 장소에서 여러 루트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기본소득에 대해서 좀 더 조금 깊이 있게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그 재난지원금 받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기왕 줄 거 우리나라 재정도 괜찮다는데 돈도 있는데 한 돈 100만 원 주지 1인당 40만 원 아휴 좀 팍팍 주면 좀 더 기분 좋을 건데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 기본소득이라는 걸 제가 공부해 보니까 기본소득의 기본 개념이 성격 자체가 그렇게 충분히 지급되는 것이 아니더군요. 최소한의 이렇게 사람이 살 수 있는데 필요한 것들보다는 좀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넘치지 않을 정도, 충분하지 않은 정도. 그게 사회마다 국가마다 다를 텐데 그 정도 선에서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기본소득이 정해지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어떠한 그 철학적인 그리고 역사적인 배경을 이 기본소득이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과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그 금액의 정도의 문제예요. 한 돈 100만 원 주면 될 건데 한 40만 원 강질나게 그렇게 주나 하시는 분들 그 적정선 막 그 최소의 필요한 선보다는 좀 더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필요 이상은 아닌 그 적정선에 대해서 처음 개념화되고 얘기가 된 것이 16세기에 토마스 모어라는 그 인문학자가 쓴 유토피아라는 책에서 등장을 합니다. 도둑질을 한 사람들이 교수형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처해졌나 봐요. 그런 장면을 눈앞에 두고 책 속에서 이런 내용이 서술이 되죠. 어, 저렇게 교수형이라는 엄한 벌을 받고 있는데도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 줄지 않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결국 그 벌이라는 것이 그 죄를 좀 억제하고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전혀 효과가 없다. 차라리 교수형을 처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적절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지원을 해주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대목이 지금 등장을 하죠. 그래서 16세기 처음으로 어느 정도의 최소한을 약간 더 상회하는 어느 정도의 도움을 생계가 곤란한 사람들에게 지원해주는 그런 국가의 책무, 국가의 책임 그런 것들이 언급이 됩니다. 이러한 토마스 모어의 기본적인 그 철학을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또 확대시킨 사람이 그 친구인 루도비쿠스 비베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인문학자인데 이 사람은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 도덕적으로 요청되는 구호 활동을 더 효과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지방 정부가 나서서 최저 생계를 보장하는 걸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정부가 주체가 되는 이유는 뭘까요? 정부가 기존에 갖고 있는 어떤 시스템, 그 서비스 전달하는 체계, 행정적인 것들을 처리하기 매우 효율적인 그런 것을 이용한다는 측면도 있고, 제 생각에는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금품을 제공하고 돈을 주고 현물을 주고 뭐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법석 받지 못하죠. 저 사람 왜 나한테 저러지? 뭐 때문에 그러는 거지?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된다고요. 하지만 정부가 주게 된다면요. 이번에 재난지원금 제공하는 것처럼. 그럼 뭐 넙축하고 받는 거죠. 뭐 총분대 의심할 뭐 그건 없죠. 내가 낸 세금으로 정부가 나에게 주는 거니까. 내가 낸 돈 내가 받는 거니까. 뭐 정부가 주체가 돼서 뭔가를 지급한다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뭐 그런 개념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이 비베스라는 이 인문학자는 그때 당시에도 16세기에도 정부가 주체적으로 이 국민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매우 사회복지 쪽으로, 사회복지 역사적으로는 매우 중요해요. 지원을 받기에 충분할 정도로 가난해야 하고 또 그 가난을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가 노동을 하기 위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충분히 있어야 한다는 이러한 그 논의들이 등장한 것이 1500년대 그리고 1601년에 근대사회복지의 시작점이라고 하는 엘리자베스 구인법이 등장합니다. 당연히 이 비베스의 이러한 영향, 이러한 생각들이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구인법에는 노동을 할 수 있는 사람과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구분해서 빈민구제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1592년에 우리나라에 임진왜란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구 반대편에서는 몽테스큐에라는 사상가가 국가는 국민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지원을 하고 보호를 제공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이 유럽에서는 일찍이부터 싹트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재난지원금 받으실 때 뭐 가족 구성원이 몇 명인지 확인하고 뭐 다른 것들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죠. 그냥 특별한 뭐 그런 거 없이 온 국민에게 다 지급이 됐어요. 처음에는 70%만 뭐 주니 많이 뭐 그런 얘기 나왔다가 결국엔 온 국민에게 다 지불이 됐죠. 뭐 그거 갖고 포퓰리즘이니 뭐니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건 좀 말도 안 되고 공부 좀 하셔야 돼요. 그런 분들. 이 기본소득이 생겨난 과정을 한 번이라도 이렇게 봤으면 그런 말 못하죠. 왜냐하면 기본소득에는 기본적인 원칙 중 하나가 온 국민을 대상으로 다 제공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18세기에서 19세기에 걸쳐서 토마스 페인이라는 사람은 미개간된 자연 상태의 지구는 여태껏 인류의 공동재산이었고 앞으로도 쭉 인류의 공동재산이기 때문에 그 공동재산의 일부를 개간을 해서 이득을 얻은 그 땅의 소유자들은 반드시 그 공동체에게 그 이익의 일부를 지불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자연권이라고 하는 것이 대두되었죠. 모든 인류는 모든 지구에 있는 모든 것의 소유자라는 의미죠. 결국 이 지구는 인류의 공동자산이라는 그런 자연권이 우리가 요즘 생각하고 있는 기본소득의 근저에 깔려있는 철학적 바탕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상들이 더해져서 19세기의 기본소득에 대한 철학이 거의 완성되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푸리에라는 사람의 그 생계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푸리에의 생계권은 수렵, 채집, 또 공유지에서의 소, 방목과 같은 각 개인의 기본적인 자연권을 침해하는 행동을 한다면 그 운명적인 행동, 즉 수렵이라든지 어업활동, 그리고 채집, 그리고 방목 등은 반드시 모든 사람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반대급부의 일정 부분의 지불을 해야 한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뭐 그때 당시니까 뭐 수렵이고 채집이 활동이고 어업이고 소의 방목이고 그렇죠. 산업혁명이 지나서 2차 산업이 활발히 진행됐고 나서는 도로나 항만 같은 경우도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뭐 현대에서 자동차를 만들고 삼성에서 핸드폰을 만들고 LG에서 뭐 모니터를 만들어서 수출한다 칩시다. 그럼 이렇게 됐을 때 각각 공장에서 바로 해외로 이렇게 뭐 판매를 하거나 수출을 하거나 국내 각 뭐 대리점에 보내는 건 아니잖아요. 바로 이렇게 뭐 날리는 건 아니잖아요. 다 기존의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도로나 항만을 이용해서
다 이렇게 디스패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도로나 항만들을 이용하는 것, 즉 국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것, 그러한 재산권을 사용하는 지불을 그에 대한 상응하는 지불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바로 이러한 프리웨이 생계권이 현대로 넘어오면서 진화된 것이죠. 그것이 또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더 기초가 되는 미래와 연결을 생각하면 이재명 지사가 또 말을 하고 있고 기본소득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말하는 데이터세 같은 것과도 맥이 닿아 있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이 네트워킹이 다 되어 있는 이 데이터, 이로 인해서 일정 부분 이득을 얻는 집단들은 반드시 그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된다 하는 것이 기본소득에 찬성을 하는 분들의 입장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16세기, 17세기, 18세기에 넘어오면서 인간의 자연권이라는 것이 현대사회에 이르러서 이 데이터에 부과되는 세금에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기본소득에 대한 고전적인 철학의 바탕은 이 지구는 인류의 공유 재산이고 부분적으로 개발을 해서 이익을 취하는 사람은 그 나머지에게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당연한 권리, 즉 자연권으로부터 우리 사람이 갖고 있는 자연권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우리가 요즘 아주 핫한 이슈로 서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기본소득에 대한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서 15세기, 16세기, 17세기에 거치면서 어떤 식으로 철학적인 기초가 형성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러한 철학적인 형성을 완성한 이 기본소득이 과연 20세기에 접어들어서 어떤 식으로 더 진화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